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You raise me up. 아, 이거 좋은 노래 듣고 난 다음에 어려운 얘기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게 좀 긴장되네요. 이거 좀 띄워주실래요? 저는요, 한 20, 30년 대 미래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 육성하는 데에 지금 현안이 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 조선일보 일면의 톱 기사인데요. 원래 1월 13일 날 IT의 내일 한국은 안 보인다. 저 IT 하는 사람인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뭐 하는 때인지 아시죠? 전 세계 그 CES 정보가전 쇼가 라스베가스에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갔다 온 후담입니다. 우리 IT요. 우리 지난 20년간 매겨 살린 성장 동력입니다. 성장이 한 40%쯤을 담당하던 그 성장 동력 IT 어디로 가세요? 우리 IT 미래 잘해보기 위해서 미래부도 만들었는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 수출, 수입 합쳐서 1조 달러 넘어간 거요. 2010년에 큰 잔치했습니다. 딱 5년 만에 1조 달러 작년에 못했어요. 방금 우리 최 부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월 대비해서 올해 1월 달이 수출이요 18% 감소했다 그럽니다. 어디서 주로 감소하느냐? 전통 산업이에요. 전통 제조 산업에서 저렇게 30몇 %씩 수출이 무역고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가가 빠지고 중국 성장이 떨어지고 그게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기술 격차를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는 1년 정도. 5년 뒤에도 이럴까요? 5년 뒤에는 역전되기 꽤 있겠죠. 걱정해야 됩니다.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이 약화하고 되고 있다. 이 걱정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무결정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무슨 놈의 절벽이라는 거 제가 하도 말이 많아서 고용절벽, 인구절벽 해서 인터넷으로 절벽이 뭐가 있나 봤더니 저런 절벽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정책절벽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국회의원 회관이거든요. 요새 보니까 법이 안 돼요. 입법 절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노래에다 제가 붙여봤습니다. 내 눈앞이 절벽이라고 못 간다고 전해라.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 절벽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산업이 뭐 문제가 있나요? 여기 보여드리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전통 산업들, 핵심 주력 산업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철, 조선, 반도체, 휴대폰, 디지털 TV 온갖 거요. 아이고 다른 나라 굉장히 부러워하죠. 우리가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까? 재정이 적자입니까? 안 그래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무기력증이 빠져 있습니까? 왜 걱정들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10몇 년 동안에 우리가 융복합 산업으로 신성장 분야를 육성하겠다. 많은 일들 해왔습니다. 그런 거 보시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있습니다. 이런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고 이런 일을 잘 해왔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이 소위 말하는 드론 하나 가져왔습니다. 드론. 와. 예. 됐어요. 이런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하는 산업이요. 좀 오래됐습니다. 50년, 60년 됐어요. 이제 노쇠했습니다. 성숙 단계라 성장이 더 이상 안 되는. 이게 문제고, 그거를 주축으로 해서 융복합 산업 다 만들어 봐야 경쟁력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게 걱정인 거죠.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그게 키워드는 디지털, 나노, 바이오, 인공지능이다. 거기에 디지털 우리 잘하고 있어요. 나노, 바이오. 조금 못한가? 인공지능? 여기가 우리가 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 보시면 이렇게 온갖 희한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바로 요거 드론. 띄워보세요. 다시 한번. 예. 이게요. 이게 작은 장난감 같지만은 이제 됐어요. 그거 하고 여기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이게 요 작은 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게 우리 사회에 오면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요. 무슨 일이 날까요? 택시가 필요할까요? 내가 가만히 서 있어 차가 와서 날 데리고 가고 싶은데 가는데 택시 없어져요? 버스 없어져요? 자동차가 지금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얼마나 있을까요?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80%의 자동차는 주차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자동차가 필요할까요? 서울의 1000만 대 자동차는 400만 대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럼 자동차 산업은 쇠락하는 거죠. 좀 있으면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드론입니다. 저쪽에 거. 뭐 차가 막히는데 왜 자동차 타고 가요? 드론 타고 가지? 자동차 산업이 커질까요? 드론 산업이 커질까요? 자율주행 자동차 다니면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죠? 거기에 보험은 누가 책임지죠?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다가올 큰 혁명적인 충격에 우리가 대비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여기에 우리가 뒤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큰 일은요. 이런 게 등장하면 일자리는 감소됩니다. 이게 더 큰 일이에요. 우리나라 정부요.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정부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창조경제, 창조경제라는 꼭지가요. 아까 4차 산업혁명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미래부, 산업부가 70일 과제에 복지부도 그렇고 80조의 돈을 써가지고 미래 성장 동력 육성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뭔가 좀 허전하죠. 뭐 하는 건지 뭘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요?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있나요? 국가적인 정말로 과제가 있나요? 뭘까요? 오바마 대통령이요. 한 열흘 전에 그랬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는데 40억 달러 내겠다. 하나만 얘기했어요. 오같이 우리 뭐 7, 80가지 과제 저거 얘기 안 합니다. 국가적인 과제 하나만 얘기해요. 저게 인공지능이고 뭐고 다 들어있습니다. 상용화를 한다는 건 기술 개발하고는 다릅니다. 아까처럼 온갖 종류의 사회적인 충격을 감수할 걸 각오를 해야 돼. 누가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되든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온갖 게 달라지니까 고용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상설 상위 기관이 필요하겠다. 이게 신성장 동력의 문제가 아니고 고용의 문제까지 다 모든 게 망라된 것들을 걱정하는 부처가 따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는 뭐 직접 지원해서 중소기업 복지 정책이나 하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국가의 이런 중요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딱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다보스도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앞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인력이 필요한 거다. 우리나라 평균화의 교육 한 30몇 년 했는데 그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잘 맞나요? 우리나라 교육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게 맞습니까?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게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게 같습니다. 성장 동력이 뭘까요? 정부의 리더십과 우리 국민이 보낼 수 있는 신바람이죠. 강력한 성장 동력이 필요하세요?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과 국민의 신바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